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박증으로 인해 3층 건물 높이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지내는 대전에 사는 한 60대의 집을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거주자들 대부분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가 대전 중구에만 18가구나 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1층부터 3층 지붕 아래까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노끈으로 묶어 성처럼 쌓아놓다 보니 입구와 창문이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택 바로 뒤 야산입니다. 야산에서도 이렇게 부서진 선풍기나 목재나 파이프 같은 폐자재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이웃들도 고역입니다. 동네에 벌레도 많이 생기지. 위험하잖아요. 또 길 옆에 바로 비 오고 나면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앞만 봐도. 경찰과 지자체가 60대 거주자를 한 달 가까이 설득한 끝에 대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5시간 만에 무려 2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 전부터 쓰레기를 닥치는 대로 쌓아놓기 시작한 거주자는 청소가 끝난 뒤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명성센터를 만들고 싶거든.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잘못하면 보험물이 된다. 이거는 내 재산이야. 내 사유지야. 알았지? 이 같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는 대전 중구에서만 18가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매년 늘고 있지만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질병으로 분류된 것 중에 하나고 외관적으로도 이렇게 막 드러나게끔 물건들이 쌓아져 있는 정도까지가 되면 그건 뭐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쓰레기 모으는 행동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청소와 더불어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하지만 저장강박 주민 대부분이 지속적인 상담을 거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오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트램 노선과 정거장, 차량 기지 등은 철도 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됐으며 사업에 필요한 도로와 하천 등의 점용과 사용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달 안에 일부 공고에 대한 건설사를 결정하고 다음 달 착공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의 내년도 본 예산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선순위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전시가 내년에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지원 사업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을 각각 70%와 33%씩 삭감한 반면 대변인실과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각각 19%와 10% 이상 증액했다며 시민 복지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양과 부여 일대 지천댐을 짓겠다는 환경부 계획이 보류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천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는데 반대 측 주민들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라며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거센 반발로 인해 극심한 파행을 빚은 겁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금강권역의 물 관리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환경부 공청회. 지천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든 주민들이 엉킨 채 고성이 오갑니다.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들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려는 반대 측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대치로 1시간이나 늦게 시작된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10여 분 만에 발표를 끝냈습니다. 토론회와 질의응답도 이어지긴 했지만 반대 구호 속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던 공청회는 고함과 몸싸움으로 얼룩지며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 지천댐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천댐을 신규 댐 건설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 해놓고 보고서에는 지천댐을 기후대응댐으로 명시하는 등 환경부가 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안심하시라고 뒤통수 치는 게 환경부 장관이고 환경부입니까? 그러니까 지천댐 계획 삭제하시고 그리고 공청회 하십시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물 부족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천댐을 후보지안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반대하신 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찬성 또는 중립,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일 겁니다. 여러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인데 이렇게 방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지난 7월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 공개 이후 반년 가까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지천댐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합니다. 이번 계절관리 기간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에서 동시 시행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혜자들이 김치를 중복해서 받다 보니 오히려 생필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천안의 한 대학교가 김장김치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잡곡을 선물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경우 김치 냉장고가 따로 없다 보니 중복해서 김치를 받게 되면 보관하기가 어려워 난감해한다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나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까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 점 고려해서 좀 겹치지 않게 이력 확인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올해는 김장김치 대신 색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잡곡을 선물 상자에 넣어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작성한 뒤 8가지 잡곡을 하나하나 선물 상자에 담아 정성껏 포장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다 보니 보람도 2배가 됐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들이랑 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보람된 느낌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만든 사랑의 선물 상자는 모두 400여 개. 선물 상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수령한 뒤 미리 파악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학에서 마련한 이런 작은 그러한 선물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여 년간 해마다 연말 나눔 행사를 펼쳐온 백석대학교는 앞으로도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이번 주말, 쌀쌀한 날씨를 잊게 만드는 온기 가득한 전시와 공연을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색빛을 띤 아라우카리아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추는 듯합니다. 우거진 숲속을 연상케 하는 울창한 나무들에선 자연의 풍성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식물의 일부를 과감히 확대하고 생략해 그려낸 56점의 작품을 한눈에 바라보니 고요하면서도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숲을 떠올리게 합니다. 엄유정 작가가 스코틀랜드의 한가한 시골 마을인 모레이에서 매일 산책하며 마주한 풍경들을 작품으로 담아낸 겁니다. 모레이의 나무들이 가진 초록 잎들의 덩어리감과 식물의 유연한 선에 주목했습니다.
그 작업들은 작가가 생각하는 식물들이 가진 형태, 부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영롱한 분홍빛을 띤 아름다운 꽃을 살포시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은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고 골프공을 거머쥔 손들도 보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손은 밖으로 드러난 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손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부귀의 상징인 진주 목걸이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골프공 등을 거머쥔 손을 통해 현대인이 가진 욕망을 밖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욕망을 긍정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해방시키는 겁니다. 욕망을 사랑하라. 고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을 잡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출하면서 욕망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할 수 있는.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받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며 꿈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차이콥스키 노래와 함께 환상적인 동화 속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한화이글스가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5만 달러에 연봉 6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등 최대 95만 달러입니다. 이번 시즌 중반 구단을 떠난 산체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화에 합류한 와이스는 16경기 선발로 등판해 11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포함해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을 기록하며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이 열립니다. 20여 개 먹거리 부스와 10여 개 벼룩시장 부스 규모로 짜인 중앙시장 야시장에선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천안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 차원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14세 이상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천안시 누리집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